전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 소개가 밑에 이렇게 좀 있으면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소개 잠깐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남 2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태어난 게 좀 부유하게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7살이 되면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흙수저도 이제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농사 짓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죠? 모르시나? 아무도 안 보여요? 옆에 안 보여요? 음원으로 이렇게 듣겠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어머님이 6남매를 이렇게 키우시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막내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서 아주 근간에 이렇게 마음을 계속 주고받게 되죠. 굉장히 힘든 모습, 굉장히 어려운 모습, 그리고 어떤 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제가 어머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엄마가 하는 그 농사일을 조금이라도 작은 손이지만 도와주는 것이 내 일이다 해서 계속 돕다 보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벌써 고학년에 낫질도 잘하고 삽질도 잘하고 곡괭이질도 잘하고 지게질도 잘하는, 그쵸, 동물도 잘 키우는 그런 이제 농사꾼으로 무럭무럭 컸어요. 중학교 가니까 이제 체력이 되니까 더 잘하고 고등학교 가니까 더 잘했죠. 학업하고는 관계없이 가방은 왔다 갔다 되지만 저는 이제 농사일에 아주 충실해서 농사꾼으로 먹고 살았으면 아주 조기에 제가 농사일을 배웠기 때문에 잘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고3이 되면서 고3 막 올라가면서 우리 농토가 초등학교 나와서 이렇게 농사 짓는 우리 둘째하고 반을 갈릅시다 이러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농사일을 할 수 없고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사회로 나가려고 봤더니 대부분 주변에서 뭐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농사기술밖에. 그래서 제가 늦게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먹게 돼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이 주변에서 본 것,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부자로 사는 것, 부자는 아니면 제대로 사는 것, 이런 거를 봤기 때문에 저도 대학을 꼭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면서 자퇴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 생각을 해서 자퇴를 막 하라고 하는데도 자퇴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형님의 사인이 필요한데, 도장이 필요한데 형님은 선생님만 만나면 항상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퇴도 못하고 방법을 찾다가 이제 한 학년을 낮춰서 전학 가는 방법을 택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큰 누이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고3에 떠나서 그때부터 2년 노력하면 될 줄 알았더니 안 돼서 3년 노력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이제 삼성 반도체에 입사를 하게 돼요. 나름대로 이제 삼성 반도체 입사하는 그 해가 88년도예요. 88년도는 아마 이제 여기 연식이 좀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니 88년이 얼마나 좋은 줄 알 거예요. 올림픽만 끝나고 나면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거의 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뭐 근면성실은 타고났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나도 잘 살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89년에 이제 와이프하고 결혼하고 90년에 이제 첫째, 91년에 둘째, 93년에 셋째 이래가지고 남들 둘 낳는 동안 제가 셋을 낳아서 아주 열심히 잘 키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뭐 차도 없고 뭐 연탄난로고 그러기 때문에 돈이 들어갈 새가 없으니까 제가 받는 월급의 약 한 70%는 저축이 됐던 것 같아요. 애가 있는데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주 좋은 시절이죠. 삼성이 좀 많이 주잖아요. 그죠? 왜냐면 보너스가 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받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잘 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그런 환상이 한 10년도 채 되기 전에 제가 이제 알게 돼요. 이게 또 뭔가 변하고 있구나.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이제 삼성이라는 그 회사 때문에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삼성이라는 회사는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88년에 이병철 회장님이 87년에 돌아가시고 88년에 이제 삼성을 봤죠.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나서 93년에 이병철 회장님이 잘해왔거든요. 제게 3위 안에 들었으니까 잘해왔는데 이병철 회장님이 한 모든 것을 다
바꾸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고 본인의 생활 습관부터 모두 바꾸래. 왜냐하면 세상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우린 그걸 잘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우리를 더 일시키려고 하나 그랬는데 그것을 1년, 2년, 3년 하면서 그 진실을 알게 되죠. 세상이 정보화 사회, 국제사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러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삼성도 그때 마크가 별삼성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삼성 현재 그 삼성 마크죠. 별삼성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서 보면 진짜 지금 보면 엄청 촌스럽습니다. 근데 그 93년 전에는요 그게 촌스러워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세상이 변하니까 시대가 변하니까 그게 그렇게 촌스러운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 마크가 훨씬 세계적인 거고 아니면 정보화 시대에 맞는 거예요. 노래도 바꾸죠, 조직도 바꾸죠, 일하는 방법도 다르죠, 결제가 많은 단계가 있었는데 결제를 다 축소하죠, 사업 구조도 많이 혁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라는 데가 1년 단위의 어떤 그 고가들, 그 성과들을 매기는데 그 성과를 매길 때 얼마나 실적을 냈어 이런 거에 대부분 성과를 매기잖아요. 근데 성과가 바뀌어요. 대부분 열매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막 돈을 버는 곳, 지금 막 돈을 버는 곳에는 30%밖에 성과 성적을 안 줘요. 그리고 묘목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5년에서 한 6년 사이 그때쯤 돈을 벌 일, 그걸 이제 그 묘목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약 한 30%, 그리고 10년 후에 돈이 될 사업, 이쪽을 발굴하는 것에 굉장히 심혈을 부리죠. 그래서 거기 한 40%. 그러니까 현재 열매를 따는 것에는 보통 30% 정도의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을 갖다가 그쪽에 30%를 배분해서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도 보게 되면 전심 전력을 다해서 먹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사업 구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97년에 IMF라는 것이 오게 되죠. IMF가 오면서 삼성은 이미 한 5년 정도를 변화를 다 시도했어요. 그래서 이미 정보화 시대에 맞아졌어요. 그게 IMF가 온 것이 정보화, 지식 정보화사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잘못해서 온 게 아니죠. 뭐 기술이 없어서 온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삼성은 하나의 그 계열사가 상당히 많은데 한 개의 계열사도 관리 대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기업들도 중소기업들 전부 다 무너지거나 관리 대상으로 많이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IMF 맞으면서 회사는 또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이제 반도체 같은 데 이제 잘 나가기 때문에 한 20% 전에서 구조조정을 하지만 이제 뭐 전자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쪽은 대부분 한 40%, 간부급은 거의 40% 정도를 구조조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제 이제 동료들 나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선배들 나가는 모습, 또 근무 성적이 좀 안 좋으면 후배까지 나가는 모습을 보죠. 근데 그들이 다 준비가 됐냐? 하나도 준비 안 된 거예요. 준비 안 되는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구조조정으로 그분들이 이제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야, 나도 삼성에 있는 한은 상관이 없는데 저길 이제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퇴직할 때 이렇게 준비 안 된 모습이 아니고 좀 준비된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뭘 준비할까 막 고민하면서 제가 선택한 것이 제가 이제 관리 쪽에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관리 쪽은 좀 아니까 현장까지 알면 제가 나와서 나중에 고급스럽게 기업 같은 데 컨설팅을 좀 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기업 컨설팅 준비를 하기 전에 IS 심사원이라는 자격을 땄니다. 그것이 품질이나 현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자격증을 땄죠. 한 1년 거쳐서 따놓고 이제 이제 기업 컨설팅을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을 때 이제 2001년에 제가 이제 앞집으로부터 아메이를 전달을 받게 돼요. 아메이라는 것은 제가 10년이 됐는데도 들어본 바가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바가 없고 그리고 써보지도 않았고 했는데 아메이는 알고 있었어요. 이상하죠. 듣지도 않았는데 알아요. 이렇게 아메이는 어떤 거로 알았냐면 이제 몇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속임수를 탁 써가지고 한 집을 확 날리어서 그 집 망하게 하는 것,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을까? 그래서 사기의 집단 이렇게 이제 알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와이프가 앞집에
이렇게 아주 좋으신 분이 이사 왔대요. 그리고 많은 걸 알고 있대요. 와이프가 모르는 막 지식들 막 얘기하잖아요. 아메리카 한 10년, 20년 빨리 나가니까 정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신천진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앞집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암해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와이프한테 신신당부를 했죠. 원래 사기꾼은 똑똑한 법이야. 그리고 원래 친절해.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고 혹시 그 집하고 그래 관계를 하면 거기 혹시 제품이 있으면 제품은 한두 가지 써주더라도 회원가입이나 이런 건 절대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걸 제가 이제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잊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두세 달 있다가 와이프가 앞집이 이사 온 지가 한 3, 4개월 됐으니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상견례 비슷하게 이제 앞집 뒷집 이렇게 얼굴 보고 지내자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3개월, 4개월 됐는데도 저는 근무 여건상 앞집을 한 번도 본 적이 있어요. 한 명도. 왜냐하면 제가 이제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보통 9시 반에서 10시에 회식 없는 날. 근데 가끔 또 회식이 있죠. 그럼 이제 새벽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토요일도 출근이고 토요일도 오후에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쉬거나 일요일날 혹시 쉬잖아요. 일요일도 반 정도 출근했으니까 그럼 일요일날 혹시 쉬게 되면 이제 애들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바로 뭐 에버랜드 같은데 그죠? 이렇게 바로 데려가서 오전에 실컷 태워주고 어떻게 해요? 오후에 밥 잠깐 먹여가지고 들어와서 저는 이제 눕는 거죠, 그죠? 이런 생활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3, 4개월 됐는데도 앞집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이프한테 나는 앞집하고 볼 일이 없으니 당신이나 잘 지내. 근데 이제 아멘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꾸 안 해도 자꾸 앞집이 그래도 인사하자는데 밥은 한 끼 먹어야지. 근데 저는 이제 성격 자체가 약간 좀 남하고 이렇게 대면대면 말을 잘 안 하는 사이고 얼굴 인사를 잘 안 해요. 지금도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데 혹시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이 먼저 서 있잖아요? 그럼 저는 계단을 택해요. 그 사람이 계단을 가잖아요? 그럼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사람하고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는 훨씬 더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앞집하고 뭘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남의 집 가서 먹기 싫으니 그럼 우리 집으로 오시게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식사했는데 뭐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제가. 근데 한 1주인가 2주 있다가 먹었으니 한턱 자기네가 쏘겠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그럼 내가 토요일날 점심 안 먹고 올 테니 그러면 그날 가자. 그래서 이제 그게 2001년 4월 아마 몇째쯤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따뜻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집으로 가서 그날은 아주 생생하게 다 기억납니다. 지금도. 들어가서 회덮밥을 먹고 앞집 바깥 분하고 그때 이제 종합청사 다녔거든요. 공무원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하고 바둑 한 판 두고 그리고 야구가 시작돼 있었기 때문에 야구 보면서 다과하면서 뭐 저하고 비슷하게 뭐 별말은 없죠, 남자들이. 그죠? 그냥 보고 먹고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한마디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안집 아주머니가 저한테 오더니 아메이를 들어보려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제가 이제 절레절레 흔들었죠. 안 들어도 된다고. 안 들어도 된다고. 몇 번을 그러는데도 30분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반대하면 앞집하고 나 사이에 아니면 우리 와이프하고 이 사이에 너무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TV 보면서 이렇게 그냥 그 옆에서 앉아서 한 30분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럼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런 거예요, 저를. 그래서 이제 난 TV 보면서 들으려고 그러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남자분이 이동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판단 능력이 없잖아요. 얘기하라고 해놨으니까. 나도 쭈뼛 일어나서 남편을 따라 들어가는데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침실 있잖아요. 그 건너편에 의자가 3개가 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들어가서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많이 생각이 있지만 거부할 수 없이 중간에 가서 앉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 가서 앉았어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이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만하시라고 해야 되나 하지 말라 해야 되나 뭐 별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 속에 이제 팔짱 끼고 그분이 이제 자료를 내놓기 시작해. 이렇게 막 성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훌륭하신 분이고 대단하시고 막 부자고 그래요. 근데 얼굴이 번들번들 하시더라고. 우리는 다 초췌하잖아 진짜. 그래서 이거
얼마나 사기쳐서 먹었으면 그치? 이렇게 얼굴이 번들번들하나.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보면요 그 사기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번을 주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놓다가 그분이 이제 배우셨나 봐죠. 경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애가 이제 3명이잖아요. 셋이니까 애들 한 명 키우려면 얼마가 뭐 대학까지 졸업학교에서 결혼하면 얼마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경제학 전공자예요. 그래도. 그리고 회사에서 경제에 관련된 것은 막 미래학자부터 수많은 사람들 들었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조금은 미흡한 거예요. 미흡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흡하게 설명해야 돼요. 그게 미흡해가지고 좀 안타까워. 그래서 좀 한숨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설명하시면 이해가 잘 된다고. 그거 이제 가르쳐 주려고 제가 아주 자세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코멘트 해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자세히 거기서부터 들으면서 코멘트 할 거 몇 개 생각하다가 제가 모르는 동그라미가 또 나오기 시작해서 그것도 코멘트 해주려고 아주 자세히 듣기 시작했죠. 그리고 성장해가는 동그라미도 보면서 제가 한 번에 제가 마음이 다 바뀌었어요. 이게 자세히 들으면 다 바뀌는 거예요. 자세히 안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왜 바뀌었냐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메이는 내가 사기로 생각했는데 이건 사기가 될 수 없는 일이구나. 남한테 이렇게 해를 끼치는 건 아는데 소득이 굉장히 공정하게 배분되네 이런 걸 느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막 성장되는데 지금 자격증은 제가 퇴직하고 나서 쓸 거예요. 돈이 되질 않잖아. 근데 얘는 잘 보니까 회사 다니면서 틈 날 때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오후 남잖아요. 그때마다 조금씩 아는 지인한테 알리면 늘어가겠네 얘가. 그래서 잘하면 이걸 준비해서 퇴직할 수 있겠네 돈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집 아주머니한테 이제 코멘트 몇 마디 해드리고 혹시 가진 자료 있어요? 제가 그랬더니 자료가 엄청 많네요. 테이프가 있는데 하나도 아니야. 그때는 다 오디오 테이프였거든요. 오디오 테이프인데 하나에 막 몇 개씩 있는데 거기서 하나씩 뽑아주는데 한 20개를 뽑아주는 그거 이제 박스에다 담고 책도 한 너댓 권 받아서 넘어옵니다. 이제 걔가 관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좀 의심하면서 이렇게 오디오 테이프를 탁 듣기 시작합니다. 3명 들어보고 제가 그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왜 사라지냐면 다 진실하더라고요. 제가 거짓말하면 좀 잡아낼 것 같거든요. 왜냐면 삼성에서 무슨 일도 해봤냐면 외부에서 강사가 오면 저 강사의 강의를 듣고 반복해서 모실 분인가 아니면 그만 모실 분인가 이런 걸 이제 평가해보는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치가 독이 되는 건 알고 거짓말하는 걸 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3명 들으니까 너무 순수하고 다 진실한 거예요. 오늘 혹시 초보자분 계시면 저는 이렇게 진실만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다 열고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듣다가 이제 매료가 돼서 듣기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 20개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뚜껑이 날아갔는지 뭔지 잠이 안 올라요. 잠이 안 와. 왜냐면 잠이 왜 안 오냐면 그분들이 뭔가 그 안에서 게스트들인데 다 5년에서 10년인가 뭘 했대요. 일을 했대. 거기 들어보면 뭐 했다는 얘기가 막 나와요. 무슨 일을 막 하고 막 힘든 걸 막 겪었는데 나중에 가면 라이프 스타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 대비 결과가 너무 다른 거예요. 대부분 그 정도 노력해서는요 밥 벌어먹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정도 노력했는데 왜냐면 제가 삼성 다니는 거에 한 4분의 1 정도 일했을까? 이런데 그분들은 이미 5년에서 10년인데 뭐야? 이미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삼성에서 100년, 200년을 다녀도 안 될 걸 만드신 거예요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2001년도에 제가 들을 테이프에 지금 다 막 크로운 엠버서도 이렇게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테이프를 제가 이제 들으면서 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월요일날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근무해야 되니까 또 갔다가 화요일날도 듣고 수요일날도 듣다가 또 일요일이 되고 막 이런데 이제 그 안에서 저런 걸 발견한 거고 대부분 이제 그 사람들이 뭘 했냐 이렇게 보면
대부분 별관 없어요. 삼성 다니면 다 그런 일 하거든요. 하여튼 일주일이 이렇게 일이 한 달에 한 번 이런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를 막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이거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저는 그때 4년, 만 14년 다니고 이제 15년 차 다니는데요. 지각 한 번 안 했어요. 토요일까지.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온 걸 일을 했대. 그 일이 아니거든요. 놀러 슬슬 가도 한 달에 한 번은 하겠네. 그죠? 매일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 탭에서 이래요. 눈보라가 치는데, 막 산에서 무슨 랠리가 이렇게 컨벤션 하는데, 거기 막 미끄럼을 이렇게 뚫고 막 가셨대. 그죠? 그런 건요. 삼성을 다니다 보면 오늘날 새벽에 눈이 와요. 그리고 아침에 끼고 보면 있잖아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죠? 회사 버스를 타면 지각하면 괜찮은데 개인으로 가서 지각하면 그게 고가의 반영이 돼요. 진급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태풍이 와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저는 그게 대단한 일인가? 그리고 아미하면 그게 대단한 일이 되더라고요. 이따가 제가 뭐 때문에 됐나 얘기하면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제 누군가 집에 갔어요. 동생 집에 갔든지 어디 그 친구 집에 갔더니 거기서 아메 얘기했더니 거부 반응해가지고 눈물이 쑥 빠져가지고 나와서 차에서 펑펑 울었다나? 그게 울 일인가? 그거 가지고 울면 세상 맨날 울고 살아야 되죠. 삼성에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면 결제판을 던져요. 어느 날 상사가 결제하다 임원이 탁 던지면요, 더러워서 나 가 못해요. 월급 있으니까. 그때 주소 와야 돼. 주소 똥 깨지. 그때 자존심은 사실은 사표 쓰고 나오고 싶어요. 근데도 어떻게? 저녁에 술 한잔 먹고 그 다음날 또 밝은 얼굴로 가서 안녕하세요 이사님이에요. 근데 다음에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간대나? 또 가야지 거기 그 집에. 그죠? 가서 인사하고 어떻게 밝은 얼굴로 맞으면 변화되잖아요. 아멘은 별거 아닌데 그런 일을 했대. 그리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대. 그래서 난 그런 일은 얼마든지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먹고 어떻게 하는 거야 할 때 이제 앞쪽으로 가서 물어본 게 아니고 일요일날 제가 이제 그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니까 이제 제일 큰 책방이 어디냐면 교보문고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책 사러 갔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이렇게 많을지 몰랐어요. 책장이 빼곡한 거예요. 저는 그 경제학을 전공했으니까 그래도 마케팅을 여러 번 봤잖아요. 근데 네트워크라는 것은 뭐로 생각하냐면 대부분 컴퓨터 쪽인 줄 알아요. 컴퓨터 쪽. 근데 거기에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그 중에 이제 미군이 쓴 것 중에 번역본, 일본이 쓴 거 대표적으로 딱 마음에 드는 거 2권.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네트워크 마케팅 1년 버티면 성공한다. 2권을 갖다가 이제 통독을 하게. 어떻게 하는지. 그랬더니 성공할 수 있대. 1년만 하면. 그죠? 근데 알아보래요. 뭐가 좋은지. 제품이 좋은지. 제품이 좋으면 성공한대. 그래서 제가 이제 제품이 좋은지를 확인이 돼 있던 상황이에요. 이제 돼 있던 상황이 돼 가는 중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앞집한테 들었지만 WX 오메가3라는 것이 아메이 제품인지 모르고 우리 와이프가 바이오 레슨 하고 있었거든요. 사업 설명은 거기서 들었지만 그 바이오 레슨 하는 집부터 뭘 해서 먹었어요? 이 WX하고 오메가3. 그리고 애들은 뭐예요? 또 데일리하고 칼디 이런 거를 주고 있는데 그게 아메이 제품인지는 몰랐죠. 아메이 제품이었으면 안 먹었을 텐데. 그리고 두통 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알았어 그러면 먹을게. 그래서 이렇게 먹은 지가 한 3개월 이상 된 거예요. 들은 건 앞집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먹고서 두통이 나서 제품이 좋은가 보다 하는데 스폰서님이 오셔서 데모를 한번 본 거예요. 5가지 제품. 그랬더니 진짜 좋은 거예요. 테스터 이 정도면. 그래서 저는 이제 제품이 한 7가지 정도가 좋은 걸 보고 제품 이 정도면 좋네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럼 해볼 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1년. 근데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주 3명씩 만나래. 저는 이제 근무상 안 되니까 토요일 날 1명, 일요일 날 2명 만나면 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먹었죠. 책 읽으면서 3명 알았어, 3명. 근데 1년 동안 알았어. 그래서 3명씩 만나. 그 대신 그분들하고 만나서 해를 끼치지 말래. 얼마나 좋아요. 해 끼치고 잡아와. 막 부담 줘 그러면 사실은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부담 주지 말래.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작을 해요. 거의 아마 2, 3주 만에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5월이 됩니다. 그래서 5월부터 바로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5월에 시작했더니 9%. 아마 어떻게 전달됐는지 잘 기억이 지금이 안 되지만 9%를 했어요. 아마 제가 쓴 게 많겠죠? 그리고 6월에 12%, 7월에 15%, 그리고 이제 8월은 제가 이런 세미나에 한 6월, 7월쯤에 가보면서 회계연도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8월에는 제가 15% 다시 한번 하고 9월에 제가 21%를 하게 돼요. 그 21%딱 할 때 이제 제가 굉장히 좋게 21, 한 번도 그 이하 21% 이하 가본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완성이 12% 두 그룹, 9% 세 그룹, 3% 한 그룹, 다음은 그룹 확정. 그래서 제가 이제 SP 되자마자 전업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먹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운이 좋으신 거죠. 여기 이제 스폰서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도와주시는 분 많은데, 우리 앞집은 저하고 같이 SP가 됐거든요. 아시죠? 대충. 그죠? 그래서 저를 좋을 수 없다라는 거. 워낙 빨리 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저보다, 또 파운더스 플래티넘인데, 15이나 많으신 분이야. 도울 수 없죠? 그 위에는 도울 레그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제가 삼성이라는 잡을 수행하면서 얘를 수행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드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차를 타고 가다가 미팅장 하면서 조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다가 깜빡깜빡 조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꼭 성공할 것 같은데, 이게 잘못하면 분명히 성공할 것 같은데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객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전업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요. 그리고 10월에 큐가 들어가고 점점 성장하죠. 그리고 11월에, 12월에 하면서 이제 1월에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업에 들어와요. 플래티넘 안 됐죠, 아직요. 그리고 제가 전업하면서 아주 심플하게 결정했어요, 처음에. 삼성 앞으로 10년은 더 다닐, 그때가 이제 41였으니까 아무리 못 다녀도 10년은 더 다닐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삼성 10년과 아메이 지금부터 해서 10년을 비교를 그냥 간단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삼성 10년 다니면 경제적으로 많으면 10억 정도 효과가 있겠다. 최대로 잡아서 10억 정도 생각을 했고, 아메이를 하게 되면 못해도 에머럴드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그리고 잘하면 다음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에머럴드를 제가 얼마 정도로 생각했냐면 한 20억 봤어요. 그리고 다음원들은 약 한 50억 정도 생각한 거죠. 야, 이건 논하는 장사네. 그렇게 평가하고 내린 거예요, 제가. 무모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업에 들어와서 플래티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티넘이 돼서 저는 이렇게 승승장구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이제 풍파가 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풍파냐면 이제 2002년, 3년에 다른 데는 내리막이 됐는데, 우리는 이제 2002년 제가 플래티넘 돼서 한 2, 3개월 만에 그룹이 없어졌어요. 지금 얘기라면 시너스트가 없어진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이제 엑시스 월드라는 이 그룹이 문을 내린 거예요, 간판을. 왜냐하면 이제 다 그 안에 있는 그 리더님들이 이제 비즈니스가 저는 잘 됐는데 안 되셨는지 하여튼 이렇게 트러블들이 있으셔서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 불불이 이제 흩어지게 된 거죠. 당연히 뭐 저는 이제 플래티넘이었기 때문에 왜 그런지도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나 많았으면 제가 이해하는데 그래봐야 한 10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면서 저도 우왕좌왕 여기저기 이렇게 교육장을 막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그룹은 당연히 저처럼 비전 못 본 그 사람들은 다 사라지게 되죠. 다 이유는 있어요. 3%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 9%는 돈이 빨리 안 된다고 그만두게 되고, 또 하나 9%는 남편이 너무 반대한다고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그 처제였던 그 또 그 퍼센트는 이제 애들 교육이 이제 서울로 따지면 이렇게 되면 대치동이 굉장히 교육열이 높거든요. 근데 그 대치동 옆인 방배동에 살다가 이제 애들이 천재 같으니까 대치동으로 이사하면서 애들을 자기 본인 눈에는 이렇게 천재로 다 보여요. 자기 자식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천재로 키우려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해야 되니까 이제 교육장 못 나오니까 끝나고. 그래도 큰 그룹, 벌써 이제 15% 한 그룹, 이제 12% 한 그룹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든든했는데 거기 이제 친구 그룹인 15%의 일이 생긴 거예요. 또 거기에 본인이 산업은행 다니는데 산업은행 전산실에서 한 15년 근무했죠. 근데 갑자기 기획실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획실로 발령이 나니까 새로운 업무잖아요. 새로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밤을 새도 그 부하사원들을 리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밤을 새다시피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기획실에서. 그리고 이제 이제 와이프는 보건소에 근무했었는데 그 보건소에서 이제 그 지역이 이제 멀으셔서 잘 모를 거예요. 상당히 먼 지역으로 전근이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공무원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돼버려서 거기가 이제 탈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도 이제 어머니까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형태. 이게 일어나니까 이제 그 친구도 전화 와서 야 도저히 못 나가겠다. 교육장 안 나오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없어지고. 이제 한 그룹은 뭐 없어지나 있으나 비슷한 그 이제 조카들이에요. 이제 그런 그룹 이제 하나 가지고 제가 그래도 천을 놓치지 않고 계속했어요. 그런 일이 저에게 이제 닥친 거예요. 사실 이제 그때 저도 아마 웬만큼 비전을 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결단이 없었다면 그 시기에 저도 자연스럽게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나아요. 왜냐면 퇴직한 지 6개월도 안 됐거든요. 아직 쌩쌩하거든. 그래서 이제 다른데 이렇게 충분히 경력을 인정받아서 갈만한데 사실 이제 돌아갈 생각은 1%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메이 비즈니스는 제가 분석할 때 미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꼭 될 것 같은 거예요. 미래에는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당장은 안 돼도.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쭉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 들어가는 순간에는 괜찮아요. 월급을 받아서. 근데 어느 순간에는 또 나와야 돼. 그죠? 근데 이게 이제 40대에 맞은 이 시련보다 50대에 나와서 또 시련을 맞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정적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제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한테 제가 이제 알린 거예요. 제 지인들은 거의 다 알린 것 같아요. 처갓집에 다 알리고, 그 다음에 친가에 다 알려서 반드시 성공한다고 큰 소리 뽕뽕 쳐놨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친구들, 이 지인들한테 전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면목상 이게 물러서기에는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짧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그만둬 그러면 한국에서 살기는 참 체내상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폼사잖아요. 그래도 이 폼을 버리고 한국에서 없던 거로 해 이렇게 하기는 너무 많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